오늘은 바로 오피셜 히게 단디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본 밴드 기둥의 한 축, 탁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번 내한에서 고척돔을 약속했던 사나이들. 이 밴드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핀트도 좀 많고 역사를 알고 보면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언더의 서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진 팀이거든요. 히게단이라는 밴드, 일본의 당당한 일본 밴드로서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는지 TMI, 라이브 등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보컬인 후지하라 사토시가 대학교 동아리 베이스인 마코토님과 드럼인 마사키님에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2 당시 라이브 하우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서 친해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이스케님까지 해서 오피셜 히게 단디즘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카피 밴드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재밌는 게 밴드 결성 전까지 보컬이신 사토시님이 드러머가 꿈나무였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꿈도 이제 프로 드러머였고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드러머가 자기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컬로 전향을 하고 싶어서 용기를 딱 내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오케이 바로 가야지, 네 정도 재능 썩혀놓기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했어, FC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겠죠. 그래가지고 보컬로 딱 지정이 되면서 이때 고마운 마음으로 쓴 곡이 스탠바이 유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기하게도 멤버 변경이 한 번도 없는 밴드입니다. 오히려 좀 특이한 편이죠. 근데 이제 오피셜 히게 단디즘, 밴드명이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명을 어떻게 지었을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앞에 붙어있는 오피셜은 그냥 붙인 겁니다. 히게단이라는 뜻은 수염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디즘이라는 걸 붙여서 약간 현상 같아 보이는 게 이쁘다 라고 해서 베이스인 마코토님이 밴드명을 정했습니다. 지금이야 수염이 잘 어울리는 나이가 돼서도 이 멤버들끼리 가슴 설레는 음악을 쭉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건 사실 붙인 내용이고 처음 정할 때는 그냥 임팩트 있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제 그랑프리 등에 참가를 해서 계속 곡을 투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2년에 후리다스 아메 오키겐나 키미 투고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이제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바로 다음 해 때 인디즈 앨범으로도 들어있는 노래 아이난다카, 이 곡으로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면서 음악성을 증명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서 후지하라 사토시님이 고향의 은행원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은행원 출신이에요. 2년 동안 이제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밴드 활동을 주말에 이용해서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거는 취직을 하고 나서 고작 몇 주 만에 레코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히게단 형님들 데뷔하실 수 있으니까 제발 일 좀 그만두시고 도쿄에서 음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조금 대답하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주말에 이렇게 병행하시면서도 전국 데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주말 병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대표곡인 스윗 스윗가 들어있는 첫 미니 앨범 Love to His와 키미노 나카를 발표를 하면서 인디즈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이제 유명한 음반 업체 타워레코즈 신인 소개 코너에 타워레코맨을 선정을 받기도 하고요. 니폰 방송 최우수 신인 선정 등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2월에 활동을 이제 확대하려고 상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16년 6월에 한국 최초 내한을 했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당시에 관객이 50명 정도였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인터뷰 영상도 있는데 풋풋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한을 가셨던 관객 50분은 인생 업적 하나 세우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첫 내한 4일 뒤 커피와 시럽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두 번째 미니 앨범 Man in the Mirror 앨범을 발매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사회초년생의 그런 걸 이제 테마로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곡을 만들어요. 세 번째 미니 앨범, 제가 좋아하는 이단적인 스타, 이단의 스타 노래가 들어있는 리포트를 발매를 합니다. 야외에서 라이브하는 영상 감성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서사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이랑 그때 당시랑. 그러고 나서 이제 인디즈를 데뷔를 하고 약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히게단이 컨피던스맨 JP라는 드라마의 주제가로 현 시점에 조회수 약 1.6억 회인 노다우트로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날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엄청난 라이징 스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인 게 인디 아티스트가 그 시간대 주제곡을 준 건 히게단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보드 재팬 핫백 10
6주 연속 차트인을 하면서 히게단의 시대라고 봐도 될 정도로 폭주를 시작을 합니다. 미쳤어요. 그 이후에 대표곡만 설명을 해봐도 통통 튀면서 후킹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Stand By You, 그리고 명실상부 히게단의 대표 노래 내한 첫 곡을 담당했던 Goodbye Pretender,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면서 울렁거리게 되는 노래거든요. I Love. 히게단이란 밴드 그 자체에 압도되는 느낌, 이 굉장히 몰아치거든요. 바로 Cry Baby. 그 외에도 사실 Yesterday, 숙명, 서브타이틀, 믹스넛, 화이트 노이즈 등 시간상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히게단의 노래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잘 이어가던 오피셜 히게단 니즘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전해지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3년 3월 11일 갑자기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후지하라 사토시님의 성대 폴립으로 인한 스케줄 전면 불참 선언. 거기에 썸머소닉, 우버월드와의 타이업 공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대 폴립이라고 하면은 성대 쪽에 빨갛게 부어오른다거나 혹이 생겨가지고 목소리 내는데 좀 불편함을 생기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고 해요. 히게단 투어 중에 쇼킹너츠 투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목 상태 때문에 고음이 안 올라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비하인드 썰을 들어보면 무대 도중에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중간에 갑자기 고음이 안 올라가서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돌았던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중단을 선언을 하면서 회복기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회복기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곡들 이때도 뽑아요. 타투, 일상, 체스보드, 라이브를 제외한 음원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가지면서도 빈 공백을 그래도 안 느껴지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휴식을 많이 하시면서 컨디션 관리에 굉장히 유의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 10개월 뒤죠. 74회 공백 가합전에서 체스보드라는 곡으로 라이브 복귀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을 갚겠다는 듯이 라이브 투어를 확 개시를 해버려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리조이스 투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뽕이 차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일본 본토에서도 스타디움 투어를 개최를 하기도 하고요.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대 폴립의 리벤지다! 라고 하면서 폴립 당시에 취소됐었던 우버월드 타이업 공연부터 해가지고요. 8월 버전이었죠. 썸머소닉에서 서브헤드로 참여하면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투어를 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 관리 계속 잘하셔가지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고척돔에서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죠. 내한 마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슬로건을 모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어디 갔냐 보시면은 짜잔, 이치모 스탠바이. 또 하나 더 제가 이제 자랑할 게 있다면은 히게단 긴 테이프를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즐기다 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음향의 지옥 킨텍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선방을 쳤다. 킨텍스 치고 음향을 엄청 잘 잡았고 음압도 꽤나 잘 챙겨서 압도되는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들까지 얘기를 하면은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셀리스트가 엄청나게 빵빵했습니다. 와, 이거 한국인들 좋아하는 거 다 집어넣었다 할 정도의 고봉밥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115만 킬로의 필름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 다 해줬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에는 갑자기 중간에 2단적인 스타가 셀리스트로 딱 들어오면서 와, 그 야외 감성에서 보던 라이브를 이걸 여기서 듣네. 뽕이 확 차가지고 진짜 울 뻔했는데 근데 사실 프리텐더 때 울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라이브를 들어가면서 사토시님 하면은 라이브를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시거든요. 가창력이 굉장히 폭발적인 타입의 보컬이시지 않습니까? 쏟아내는 듯한 그런 탁성 낀 보컬에다가 저게 이제 성대 폴립을 겪은 목인가 싶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고음을 뽑아내 주시면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2시간 내내 약간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노트를 계속 꾸준하게 이제 찍습니다. 스타카토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한 음역대에 가까운 소리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크라이베이비라던가 소울스프라던가 이럴 때는 쫙 올려버리니까 탁성이 딱 잡힌 데서 호흡을 엄청나게 잘 받아주니까 신기하게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디테일한 발성이라던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카드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컬인 후지하라 사토시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고향의 은행원으로 취직을 해서 2년간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다고 했었죠. 평일 업무와 주말에는 음악을 병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의 경험으로 오피셜 히게단 디즘의 곡이나 아이디어에 좀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와 시럽이라는 노래에서 자기의 경험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50%라는 노래 처음 뮤비를 시작할 때 뭔가 이제 자신을 이렇게 투영하는 듯한 뮤비 아이디어들 재밌게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요. 두 번째로는 유치원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프로 드러머가 꿈이어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포지션이 드럼이었어요. 희계단을 만들 때 멤버들한테 혹시 나 보컬 해도 되냐? 라고 해서 그때부터 보컬을 처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그때 당시에 고마운 마음으로 썼던 게 스탠바이 유라는 비하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 이제 내한 당시에 갑자기 풍월량님 방송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풍월량님 방송이 뜨거워졌지? 후지하라 사토시님과 풍월량님이 닮았습니다. 약간 예체능 관상인 건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뜨거웠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번에 미세스 그린 애플 때도 언급을 했던 건데 TBS 특별 프로그램이죠. 프로성악가 122명이 뽑은 노래 잘하는 가수 랭킹에서 30대 이하 부문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인 다이스케니 해외 경험이 2016년 첫 내한 당시가 첫 해외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다이스케님은 엄청나게 장비광입니다. 기타부터 해서 뭐 앰프, 이펙터, 장비를 모으고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기타만 해도 약 2천만 원 호가하는 펜더 재즈 마스터, 약 7천만 원 호가하는 깁슨 레스폴 빈티지 등 2천만 원대 장비는 수두룩백백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기타가 저기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 굉장히 TMI 중에 TMI, 베이스인 마코토 씨는 겨드랑이 털이 잘 안 나신다고 합니다. 정보의 출처는 라디오에서 자기가 직접 밝힌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연 볼 일이 있으면 마코토님이 베이스를 칠 때 저 겨드랑이엔 털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밴드에 대한 TMI를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성 당시에 주변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밴드명 아니냐 이게 뭔데 해가지고 피드백을 좀 수용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밴드명을 나노 포켓 필름으로 바꾸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나노 포켓 필름 뭔가 갑자기 붕 뜨는 느낌. 희계단이라는 게 좀 떠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타인 다이스케님의 형의 만류로 오피셜 희계단디즘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디 시절 2016년 6월에 내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관객은 50명 정도라고 했고요. 작년 내한 때 사토시님이 MC를 보실 때 혹시 그때 2016년 당시에 라이브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셨을 때 손을 번쩍 드시면서 제가 갔다 왔다고. 그분은 다른 감정이 좀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입니다. 밴드명과는 다르게 수염을 기른 멤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좀 수염을 길러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길러보셨대. 근데 막상 수염을 길러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다 커트 싹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TMI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당시에 킹누가 같이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킹누는 4명의 멤버 중 3명이 수염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다수 많은 대중분들이 킹누 멤버들이 오피셜 희귀 단디즘인 줄 안 거야. 이거는 일본에서도 꽤나 유명했던 네타라고 할까요? 굉장히 유명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020년 빌보드 재팬 올해 아티스트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20년, 22년 역대 CD샵 대상 타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성적을 가진 그런 아티스트. 그리고 다섯 번째, 유튜브 1억 조회수 넘는 영상이 무려 8개입니다. 115만 킬로의 필름 노래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9,500만 조회수에 가까워지니까 곧 있으면은 1억 넘는 조회수가 9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회수의 보태게 한 번씩 들으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어봤는데 혹시나 뭐 더 재밌는 TMI라던가 뭐 스토리라던가 비하인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러프한 썰 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나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